이건 나 진짜 해야 된다 해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온꿈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나나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나나리님의 소개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병행 수입 셀러 나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네, 쉽지는 않지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셋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는 사실 육아에 많이 인볼브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제가 메인.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을 했어요. 해서 이제 첫째를 낳고서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이제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둘째를 임신하면서 이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출퇴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이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 누군가 또 베이비시터의 도움 없이 이제 이거를 가져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그냥 막상 그만두자니, 저희는 이제 맞벌이였기 때문에 외벌이로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 팍팍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 집도 사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애기 둘을 키우면서 내가 최소한 월급 혹은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뭐 블로그도 해본다고 해보고 유튜브도 해본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는 좀 그 간접적인 수입?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광고를 이제 탄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로 뭐 협찬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제 투트랙님 영상을 봤죠. 유튜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네, 봤는데 사실 여러 방법들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을 봤는데 이분은 좀 다르다. 진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뭔가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투트랙님은 정석,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길 이대로 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오래 가고 정확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편법은 많이 맞아요. 없죠. 그래서 이분 믿고 가면 되겠다. 이분 진짜다 해서 제가 온꿈사에 바로 가입을 하고요. 투트랙 믿고 따라와. 바로 가입을 한 다음에 뭐 카페 활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사업일기도 쓰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봤죠? 처음 뵀던 게 강의 때 봤죠. 2월인가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쯤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닌가? 정말 12월. 12월부터. 12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12월부터 지금 이제 11월 초니까 약 거의 1년 가까이. 만 1년은 개설한 지 1년은 됐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실례가 안 된다면은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이제? 제가 사실 온꿈사에 이제 많이 나와서 인증을 하셨는데 그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저 알고 있잖아요. 구매 대행하고 병행 수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3천만 원 아슬아슬하게 찍었습니다. 와, 3천이요? 그 애 둘 키우면서 3천 등하원 다 시키고 또 빨리 와갖고 남편 밥도 해주고 이러면서 밥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쵸. 살림도 하고 아내의 역할도 하고 엄마의 역할도 하고 사장님의 역할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약 한 11개월 동안 3천만 원 딱 찍으신 거죠. 10월달 매출이었죠, 그게. 그쵸, 10월 매출이요. 와, 매출을 3천만 원 내시고 그리고 또 아이를 또 키우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가 진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돈 번다고 하는데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시작할 때가 아기가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 약간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신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유튜브만은 이제 집에서만 했는데 그걸로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100일이 안 돼.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중에 아기는 이제 옆에 깐난쟁이 있고 하는 그 100일 안 된 와중에 이제 맨날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아기는 이제 자다 일어나 하면 잘 때 하고 또
이제 2시간마다 신생아는 깨거든요. 그쵸. 근데 잠도 제가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이제 또 앉아서 이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싫으셨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금 돈 벌 때냐, 지금 애 둘 데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몸 상한다, 애나 잘 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게 애기 둘 키우면서 앞으로의 이제 생활이 눈에 보이니까. 네,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나 진짜 해야 된다 해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요? 네, 네, 엄마랑 각서를 썼어요. 진짜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했어요. 그 내용은 6개월 안에 월 순수익 100만 원 못 만들면 때려친다. 때려친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기가 아파서 입원을 한다거나 또 제가 아파서 뭐 입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엄마의 친정 엄마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오면은 때려친다. 네, 이 2가지 조건을 걸고 각서를 쓰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 순수익은 당연히 넘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있었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는 일이 없었어요. 오, 그 이후에는 다행이네요. 이제 뭐 약간의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 엄마와 약속한 그 각서는 지켜졌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엄마 역할도 잘하고 계시고 네. 네, 이제 사장님의 역할도 잘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온꿈사에 보면 엄마 사업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쵸. 네. 엄청 많으시죠? 네, 많아요. 근데 사실 가족들의 지지가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정 엄마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남편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저희 남편은 자기도 회사 갔다 와서 힘든데 설거지도 다 하고 애기들도 다 씻기고 정말 육아에 참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 일하라고 아들 둘을 자기가 혼자 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없이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못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가족들의 도움이나 지지가 없다 하시면은 가족들과 솔직하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가족들한테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좋아질지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설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의 설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설득하시는 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회사 월급 받았을 때 그 연봉 나누기 365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디테일하게 네, 했네. 그리고 매출에 네. 매출의 순수익률 곱하기 365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뭐 가족들 동의를 얻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중간에 좀 무섭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무섭다기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이제 일할 시간이 없다는 거, 많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7시쯤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다 등원시키고 하면은 10시부터 하원할 때까지 4시까지 그 사이 6시간? 시간. 네. 근데 사실 그때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6시간만이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이들이 하원에서 오면은 저는 또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점심 먹을 시간도 사실 쪼개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10시도 잘 안 지켜져요. 애기들이 이제 늦잠을 잔다거나 네. 또 뭐 예방접종을 간다거나 아파서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제가 확보하기가 사실 너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정된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저는 소싱도 해야 되고 상품도 올려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뭐 제가 할 수 상품 페이지도 만들고 제가 해야 될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죠. 진짜 따지고 보면은 하루 전업이긴 하잖아요. 전업인데도 하루 8시간 오롯이 쓰는 것도 아니고 네, 하루에 한 아니고 3, 4시간 정도만 네, 집중해서 사실 하시는 그래요. 거네요. 네. 그래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온꿈사에서. 근데 이 육아를 하면서 한다는 게 더 힘들 거야. 그 이상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병행 수입은 사실 오랜 기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사실 좀 기간이 걸릴 텐데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 수입과 위탁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신 이유가 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구매 대행을 하면은 사실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상품도 많이 올려야 되고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저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 사실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저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업무 시간 때는 CS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CS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또 이 일의 특성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저는 이제 병행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이를 키워가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은 제 상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 새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스토어가 점점 키워가는 맛? 그 뭐 구매도 쌓이고 구매평도 쌓이고 하면서 이게 하나씩 키워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느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 이게 좀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죠. 병행 수입의 특징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병행 수입도 보면 상품을 하나 갖고 와서 처음부터 잘 팔릴 수는 없잖아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상품과 나의 또 사업의 또 뭔가 내공이 같이 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보면은 구매 대행보다는 약간 병행 수입이 좀 더 그 육아를 하면서 하기가 좀 더 편한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트랙 믿고 따라와!